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2018년 2회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공부가 잘 되시나요? 어, 우리가 기출문제는 다른 부분들은 똑같은 유형들이 문제의 유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계산 문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차례차례 말씀드렸죠. 엑셀 기초 다지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2년 문제서부터 10회차의 계산 문제만 모아서 또 연습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기출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풀어보시고 40분 안에 내가 풀 수 있으면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그렇게 연습을 하시되 시험 신청을 하시고 날짜가 다가오시면 이제 앞에서부터 기출문제 40분 시간 타이머 해 놓으시고요.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이 셀에 필드명부터 쓰자고 했어요. 그쵸? 예약 코드, 탭, 행사장, 탭, 행사일, 행사 시작 시간, 예상 인원,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예약다. 그 다음에 영타 치는 게 조금 힘드시면 이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JY 빼기 001 엔터를 치시면서 밑으로 내리면서 치시면 되실 것 같아요. BS 빼기 001 PT 빼기 002 AC 빼기 003 BS 빼기 002 GY 빼기 002 그다음에 행사장 클릭하시고요. 그랜드 볼륨 엔터 크리스탈 이거는 한 번만 써주시면 두 번째 쓸 때는 그냥 앞 글자만 치고 엔터를 치시면 되죠. 비즈니스 홀 비, 이 그리고 숫자를 쓰실 때는요 오른쪽에 키패드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좀 빠르게 좀 칠 수가 있으세요. 2018 09 빼기 02 2018 빼기 09 빼기 15 2018 09 빼기 15 4개 남은 게 2018 빼기 09 빼기 16 2018 09 빼기 29 이거 복사해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복사하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아마 2018 09 빼기 30 얘는요 더 많이 들어갔네요. 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1번 문제는 끝나고요.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꾸미시는 거죠? 자, 1번 A1셀의 제목 문자열 앞뒤에 특수문자 동그라미 2개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여기 제목의 앞으로 와서요. 미음을 누르고 한따키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 2개의 기호 모양을 찾아서 앞이랑 끝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요. A1, F1 영역은 A1부터 F1 영역은 맞춤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을 H, Y 경고디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글꼴 크기는 17.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밑줄은 이중 밑줄. 여기 가해서 이중 밑줄. 그 다음에 행 높이는 30. 이게 영어가 열이고 숫자가 행이니까 그쵸? 그러면 행 높이를요 30으로 바꾸시면 되시고 이게 잘 안 맞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행 높이로 들어가서 30으로 맞추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셀을 선택을 하시고 강조색 4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홈에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강조색 4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4, A5 그러면 A4, A5 식품군, 의류군, 붓지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각각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각각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번에 해결이 되고요. E4부터 F13
E4부터 F13까지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표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여기 표시 형식의 위에 보면 심표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표 스타일을 누르면 천 단위마다 구분 심표가 뿅뿅뿅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D4부터 D13, D4부터 D13까지 선택을 해서 여기 표시 형식을 누르거나 그쵸?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거나 똑같은 메뉴가 뜨는 겁니다. 전체 다. 그 다음에 컨트롤 1을 누르거나 제일 멋있는 건 컨트롤 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mm월 dd1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요. 여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mm월이라고 쓰고 한자로 바꿔야 되니까 한자 눌러서 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죠? dd1 한자 눌러서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까지 했고 5번은요. A3부터 F13, A3부터 F13까지 선택을 하고 테두리 여기 글꼴 위에 홈에 글자 위에 모든 테두리를 거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글자 위에 굵은 상자 테두리로 겉에를 돌리면 이렇게 진하게 되고 안에는 테두리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자, 3번이요. 기본 작업 3번 워크시트로 가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가 나왔네요. 그쵸?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뭘 해야 된다고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라는 문제가 나오면 조건을 만들어야 돼. 이 생각이 먼저 뜨면요. 문제를 보면서 조건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코스피 주요 시세 정보표에서 종가가 10만원 이상이면서 첫 번째 조건이요. 종가가 10만원 이상이야? 이게 첫 번째 A 조건입니다. 이면서로 연결됐으니까 A 조건이요. 그리고 이면서로 연결됐으니까 AND 함수로 연결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등락률이 1% 미만인 두 번째 조건이 등락률이 1보다 작아?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고급 필터를 하라고 했고 조건식을요. A18, C20 범위 내에 알맞게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만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AND 조건일 때는 같은 행에, OR 조건일 때는 다른 행에.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종가랑 등락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시거나 직접 써주셔도 됩니다. 컨트롤 V를 하면 종가랑 등락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종가가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 조건이 10만원 이상이니? 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0002니? 이렇게 만들고 100만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00000입니다. 그 다음에 등락률이 1% 미만, 1 미만이니 여기 보시면 등락률이 퍼센트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 1, 2, 3, 4로 써 있으니까 자가 1 미만이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우리가 종가랑 등락률이라는 예를 쓸 때요. 종가, 등락률 여기까지만 쓰시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등락률 이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 저기 있는 필드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비슷하잖아요. 자, 고급 필터는 우리가 필요한 값을 필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고급을 누르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집어넣은 것처럼 내가 이 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목록 범위가.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르셔서 문제에 어떻게 돼 있어요? A22셀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A22셀을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뿅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등락률이 빼기면서 종가가 10만원 이상 넘는 애들.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고급 필터 아시겠죠? 그리고 간혹 이렇게 나와요. 종목명과 종가랑 전일비만 표시하시오. 전일비 등락률만 표시하시오. 이렇게 하면 얘를 불러놓고 얘를 지우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우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여기에
써주시는 거죠. 종목명, 종가, 전일비, 등락률 이렇게 입력을 필드명을 입력을 해 놓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고급 필터를 걸되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아까는 A21셀만 클릭을 했는데 이거만 가져다 줘 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계산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ifs average 함수와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표 1에서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15 미만인 제품 수를 A13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를 보니까 일단은 숫자를 세는 거니까 count인데 조건들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조건들이니까 if에 s가 붙어서 count ifs를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요. 문제랑 좀 틀리네요. 문제대로 갑시다. 평균 판매량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10 미만이 아니라 15 미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고쳐놔야 되겠네요. 15 미만인 수. 그러면 평균 판매량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15 미만인 수를 세는 거니까 재고량 얘네들 중에서요. 어떻게 해요? 15보다 작은 애들을 세고 그 다음에 이 판매량 얘네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평균 판매량을 구한 다음에 이것보다 평균 판매량보다 큰 애들 그쵸? 그럼 만일에 평균 판매량이 175야. 그럼 어떻게 돼요? 175 이상인 애들을 세고 재고량이 15 미만인 애들이랑 두 개 다 같은 애들이 몇 개인지만 세주는 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도 써져 있고 연결 연산자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써볼까요? count 숫자를 세는데 ifs 조건들이 붙어서 첫 번째 조건은요. 판매량의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형식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첫 번째 조건의 범위를 집어넣고 그쵸? 컴마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평균을 일단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average라는 함수를 구해서 이 판매량의 일단은 평균을 일단 구하시는 거예요. 평균을. 자, 나는 밑으로 잡아당기지 않으니까 F4를 안 합니다. 그러면요, 평균이 구해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크거나 같다는 기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열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따옴표,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수식이 계산이 되고 앞에 있는 문자열에 조건식에서 크거나 같다, 뭐 175, 이 평균값보다 큰 애들을 여기서 세조, 참인 애들만 골라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컴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쉽죠. 재고량 범위에서 컴마 어떻게 해요? 15 미만. 그러면 다가 15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는 왜 15에 연결 연산자를 안 해줘요? 얘는요 수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컴퓨터가 내가 선택한 이 범위 안에서 15보다 작은 애들을 마저 틀려 라고 계산해 주는 거고 얘는요 수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문자열을 붙여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연결 연산자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면 얘는요 3이 나오겠죠. 3. 그죠? 1번 문제는 조금 어렵네요. 이 부분이 M% 써서 이 연결 연산자 하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 부분이 좀 M%를 설명을 하고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이 부분이 딱 나와가지고 처음 M%랑 같이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5문제 중에 3문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실 때 1번이 조금 헷갈리면 시간 일단 투자하지 마시고 2번부터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은요. 디에버리지와 라운드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디에버리지와 라운드 함수. 디에버리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네. 기본 함수에 D자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조건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쵸?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조건이 뭔지 찾아야죠. 부서명이 영업부야? 그러면 부서명이 영업부야? 아, 이게 조건이네. 라고. 그쵸? 표에 조건이 없을 때는요, 어디에 조건을 만드시오라고 나오고, 표에 조건이 있으면 그대로 그거 쓰시면 돼요. 자, 부서명이 영업부인 사람들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급의 평균. 그러면 기본급 필드가 필요하고, 그쵸? 평균이니까 뒤에 에버리지를 쓰라고 했겠죠, 그쵸? 그러면, 아, 이거는 벌써 다 됐네요. 이거는 보너스 문제죠. 그런데, 라운드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 함수예요, 반올림 함수. 반올림 함수가 뭐냐면, 반올림 함수는요, 내가 1, 2, 3, 4, 5, 6, 7, 8점, 4, 5, 6, 7,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4, 5, 6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올림이라는 함수는 아시잖아요. 5 이상이면 하나 올려주고 5보다 작으면 빼겨주고. 그래서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면요, 수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하는 함수입니다. 라운드 다운이 있고 라운드 업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똑같아요.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요, 내가 이 라운드 함수를 집어넣어서 넘버, 얘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를 해서 소수점을 한 자리 보일 거야, 두 자리 보일 거야, 세 자리 보일 거야, 이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수점 두 자리 보일 거야 라고 2라고 써주면요,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4, 6이라고 보여줄 거예요. 0.46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요, 만일에 내가 첫 번째 자리까지 볼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5에서 반올림을 해주니까 0.5라고 표시를 해주겠죠, 그죠? 만일에 제가요, 여기에 소수점을 한 자리 다 안 볼 거야, 0이라고 하면요, 쟤는 소수점을 떨겨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3만 4,567원을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원을 쓰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요, 원 단위, 10원 단위를 잘라서 67원 내가 빼줄게.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라운드 함수를 또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되 내가 여기 1의 자리를 0, 10의 자리를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면 2, 소수점 한 자리면 1, 소수점이 없으면 0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으면 빼기 1, 빼기 2, 빼기 3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7원을 빼줄게 라고 하면 빼기 2라고 쓰면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지금 빼준다고 했는데 반올림을 해서 더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라운드 다운은 얘가 9라도 무조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빼기 2라고 쓰면요. 어떻게 될까요? 123만 4,500원만 내세요가 되겠죠. 이게 라운드 함수인데 이거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예시에 1, 2, 3, 4, 5가 1, 2, 0, 0, 0이 됐잖아요.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100의 자리 0이 됐으니까 빼기 1, 빼기 2, 빼기 3에 라운드 함수를 쓰되 빼기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이 에버리지를 써서 평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랑 비슷하죠? 처음에 표 전체를 집어넣으시고 컴마. 필드는요, 계산할 필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급 필드를 선택을 하되 컴마.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독박, 부서명이 영어부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잘 모르시겠으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를 꼭 보고 오세요. 그 부분만 보시면 이 부분 그냥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겁니다. 커마 2급 합격하신 거예요. 자,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라운드 함수를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끝으로 가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빼기 3라고 써주시면 이 문제는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가 나오면 함수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프로퍼라는 함수가 있고요. 데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는 프로퍼라는 함수를 모르잖아요. 일단 써보셔야죠. 프로퍼. 각 단어의 첫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프로퍼라는 함수는요, 앞에 있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탭키 눌러볼까요? 탭키 누르니까 텍스트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영어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피트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f만 대문자로 바뀌었잖아요. 알았어. 프로퍼라는 함수는 이거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day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day는요, 뭐였어요? day. 날짜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주어진 날짜에 날짜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에 시리얼이 붙으면, 뭐라고 했죠? 날짜라고 했잖아요. 그럼 등록 날짜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일자만 불러오는 건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프로퍼 데이와 연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피트 빼기 1 날짜로 표시를 해주래요. 1번 계산 문제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3번 문제를 먼저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네요. 연결 연산자 지금 나왔네요. 자, 내가 프로퍼 지금 얘는요. 피트에 여기 일자 빼기 일자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프로퍼의 각 단어에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글자들을 대문자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데이에 여기 등록 일자를 넣었으니까 얘를 밑으로 딱 내리면요. 전부 다 날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가운데에 빼기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수식에서 문자열을 붙일 때는요. 이 %라는 걸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빼기라는 기호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트 빼기라는 값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요, 뭐 하면 돼요? 여기 뒤에 날짜만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날짜를 불러오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를 쓰고, 아까 옆에 했던 것처럼, day라는 함수를 이 등록 일자를 집어넣으면요,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앞에 구분 빼기 날짜를 붙여서 이렇게 값을 갖고 오겠죠? 되시나요? 자, 3번도 뭐 우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if와 라지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승수가 높은 라지 함수 아시죠? 라지라는 함수 우리 앞에서 한 것 같아요. 4개국은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준결승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승패에서 자 승수가 높은 4개의 애들만 참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거짓으로 만들어서 참일 때 진출이요? 진출. 나머지는 공백. 랭크라는 함수를 쓰면 쉽겠구만. 그쵸? 그쵸? 이 등수를 구해가지고 1, 2, 3, 4만. 그런데 얘는요, 라지라는 함수를 써야 되니까, 일단은요, 라지라는 함수를 써보자고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우리는 4번째로 큰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왜냐하면 높은 4개국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탭키를 눌러서.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였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여기서부터 여기의 범위에서 컴마 4번째로 큰 값을 찾아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째로 큰 값이 6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애들만 갖고 와야 돼요? 6보다 큰 애들만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승수가 높은 4개국을 찾았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는 밑으로 당겨서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F4를 씌우시고 그럼 우리는 3이 5보다 커? 이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승수가 얘보다 커?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3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얘가 높은 승수가 높은 4개국은 진출 나머지는 공백 그러면 크거나 같다 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고 오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건을 만들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조건 함수를 할 때요. 컴퓨터한테 3이 커 5보다라는 물음을 물어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대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true인지 false인지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3이 5보다 작으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구했어요? 여기 우리가 이 승수에서 4번째로 큰 값을 구했잖아요. 4번째로 큰 값이 6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6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6을
비교를 해서 앞에 있는 얘랑 비교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승수랑 비교해서 6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 6이라고 쓴 게 아니라 라지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그쵸? 라지라는 함수를 썼는데 범위가 이 범위들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칸 한 칸씩 내려오면 안 되니까 뭘 해줘요? F4를 해주고 콤마 K번째, 네 번째로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라지 함수를 썼을 때 밑으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어레이에 F4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엑셀에서 절대 참조는요. 커마 2급 자격증을 합격하냐 못하냐 이거의 차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절대 참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엑셀의 3분의 1이 끝나는 겁니다. 엑셀의 3분의 1이 끝나면요. 커마 2급은 그냥 합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true false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여기 앞에다가 if를 씌워서 참일 때 우리는 진출, 아닐 때 공백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진출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공백으로 지정하게 되겠죠.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라지라는 함수를 잘 안 써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크거나 같다. 라지보다 큰 애들을 찾아서 true로 만든다는 이 개념이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셔야겠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요. 댓글에 모르겠다. 뭐 설명 있다고 하냐?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모르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답글로 제가 남겨놓을게요. 만일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전화통화 하시는 거지 뭐. 자,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이요. 모드라는 함수랑 vlookup이 나왔네요. vlookup은 여기서 내가 찾아서 이 하트 표시 찾을 수 있겠네요. 그쵸? 얘 값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찾아오는 세로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vlookup을 써가지고 내가 선택한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그게 vlookup이잖아요. 그런데 모드라는 함수는 처음 나왔죠. 그쵸? 그러면 모드라고 써봐야죠. mod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대요. 그러면 팩트 그랬더니 넘버가 있고 디바이저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1000으로 나눈대요. 그럼 나머지와 기준표를 사용해서 하트를 뿅뿅뿅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사용 요금에서 이 넘버에서 컴마 디바이저 1000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1000이라고 써주시는 거지. 우리가 모드라는 함수를 몰라도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뒤로 쫙 내리면 여기 160은 하트 하나네. 770은 요 사이에 있으니까 하트 4개고 그쵸? 990은 5개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얘는요 요 0에서 200까지 기준 요 사이의 기준에서 요 하트 표시를 표시하는 거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떤 거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 사이의 값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VL을 씌워서 우리가 찾는 값이 모드 함수를 쓴 나머지야 어디서 찾을 건데 여기서부터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갖고 올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 하트 표시잖아요. 그렇죠? 1, 2, 3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은 열 열의 숫자 값 그러면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3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은 0 true는 1 유사하고 애매한 값 사이의 값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뿅뿅뿅 갖고 오겠죠. 제가 볼 때는 1번이랑 4번이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2번, 3번, 5번 정도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1번이요. 자 데이터표가 나왔는데요. 데이터표는요. 지금 우리가 요렇게 차량 3,500만 원을 빌려서요. 계약금 100만 원 내고 900만 원 줬대요. 그러면 우리는 2,500만 원을 연 6%에 60기간으로 나눠서 달달이 얼마씩 내야 돼요? 라고 하면 계산하는 이 수식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제가 자동차 딜러인가 보죠? 그래서 30개월부터 60개월
3% 이자 때, 7% 이자 때 이걸로 한 표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데이터표라는 기능을 쓰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분석을 하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납입 기간이 60개월이고, 이율이 6%면 여기다가 483320 할 거예요. 내가 만일에 얘를요, 54개월로 낸다고 하면 529422가 될 거란 말이에요. 52942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개월부터 3%부터 이거 한번 해볼까요? 30개월에 3% 이자로 낼 거야. 라고 하면 많이 내긴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다 입력을 해서 이 표를 채우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100개월까지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데이터표입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있는 값이 변하면요. 여기 있는 값이요. 내나 여기 있는 값들이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변하면 이 월 납입액이 변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에 따라서 월 납입액의 값을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의 값이 변하더라도 일단은 요 월 납입액은 변하지만 이 표에 있는 값들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수식이랑 이 표랑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눈으로 해서요. 여기 있는 월 납입액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뭐 42개월로 바꾸면 월납일액이 바뀐 값이 내가 눈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셀 값으로 뿅 들어가겠죠? 그러면 컴퓨터한테 42개월이랑 4%를 찾아서 그 자리에 여기에 써있는 638867을 뭐죠? 라고 명령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데이터표예요. 그래서 데이터표를 푸실 때는 월납입액 이 수식세 우리가 원하는 값을요. 이 표에 는이라고 해서 갖고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표를 감싸지는 거예요. 이 연결된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갖고 오고 싶은 만큼 범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목표값 찾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데이터표. 전부 다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는요. 가상 분석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가상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줘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데이터표를 누르시면 간단합니다. 행입력 셀이 있고 열입력 셀이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지금 우리 12행에요. 30개월, 36, 42, 48 개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행입력 셀, 12 행입력 셀에는요. 여기 30, 36, 42가 들어가 있는 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열입력 셀에는 C열에 3%, 4%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입력 셀에는 이율 4%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게 데이터표. 이렇게 풀면요. 계산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낫죠. 왜냐하면 이렇게 풀면 10점을 따는 거니까. 그렇죠?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를 보시고 부분합이네? 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나온 것 같은데요. 부분합은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요? 정렬. 그 다음에요.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 두 번 계산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해제.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말의 부분합은요. 더 쉬워요. ITQ 엑셀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정렬을 해야 돼 라고 했더니 문제예요. 또 친절하게 나왔네요.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처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정렬을 눌러서요. 구분을 기준으로 정렬을 내림차순 확인. 어떻게 했어요? 천천히 돌려보세요. 표를 선택을 했고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표를 선택을 했고요. 정렬을 눌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이 9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렬 기준은 9분으로 하고 정렬의 기준을 내림차순. 만일에 오름차순으로 해가지고요. 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바꾸시면 되잖아요. 내림차순으로. 왜? 문제는 일반, 스페셜, 건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 스페셜, 건강. 이렇게 정렬이 첫 번째. 부분합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정렬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을 누르면요. 자, 이 구분이요. 첫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그룹화 항목이 구분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만일에 도시락명이나 열량을 기준으로 했다, 다른 값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필드를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화할 항목을 정해주시고, 그러니까 일반끼리 묶어, 스페셜끼리 묶어, 건강끼리 묶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의 합계와 그러면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의 총 판매액은 빼줘야죠, 그렇죠? 합계, 썸 함수와 확인. 그럼 한번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 판매액의 최소값. 그러면 다시 부분합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미니멈으로 바꾸고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은 필요 없어요. 총 판매액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되 자, 세 번째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언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두 번 계산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면 이전에 구했던 썸이요. 다 없어지겠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언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최소값도 한 번에 구해주고 썸 함수도 구해주겠죠? 그러면 문제랑 같으면 맞추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10점 따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그러니까 계산함수 다음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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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은요. 우리가 쉽게 딸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매크로인데 평균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쵸? 그러면 는 에버리지에서 구하는 거 하나랑 자, 2번 문제 바로 볼까요? A3, F3, A3부터 F3까지 범위를 선택을 해서 채우기 색을 주황으로 바꾼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꿔주는 게 문제네요. 그쵸? 그러면 매크로를 할 때 표 밖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의 문제는요. 개발 도구 있잖아요. 개발 도구에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매크로 창이 뜨고요. 1번은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평균 확인을 누르면요. 저장이 됩니다. 그쵸? 확인.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는 AVER 주택의 평균을 구하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고 또 밖에 오신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멈춰야죠. 다른 데 막 누르시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2번 문제까지 한 방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록 중지를 하시고 그러면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집어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지우시고 삼각형 볼게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B11, C12, B11, C12 여기에다 집어드려요. 그러면 이 개발 도구의 삽입에 단추는 훨씬 더 쉽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칸에 맞춰서 그려 넣어주시고 단추는 이 매크로 지정이 자동으로 뜬다고 했어요.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하고 단추일을 평균이라고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평균. 그래서 얘를 평 누르면 평균이 구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5점 딴 거고요. 자, 표 밖에서요.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2번 문제 바로 갑니다. 채우기라는 매크로를 만들라고 했어요. 채우기. 확인. 아까 A3부터 F3까지 선택을 하시고 홈으로 오신 다음에 글꼴에 채우기 색깔을 주황색. 여기 테마 색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황 강조 6으로 하시면 안 돼요. 표준색에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표 밖에 클릭하신 다음에 또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매크로도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요 일단은 다른 색깔로 해놓고 매크로를 집어넣었을 때 바뀌나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들어가고 있어요. 삽입에 지난 시간의 문제랑 똑같네요. 그렇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어디에요? D11, E21 D11, E12 D11, E21 여기 딱 붙어 있지는 않을 텐데 조금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라고 쓰고 여기서 우리는 홈에서 가운데로 좀 맞춰주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요 이게 손가락이 안 나오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채우기라는 매크로 단추는요 그냥 생기는데 도형은 따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정을 한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 주황색으로 바뀌면 우리는 제대로 맞게 한 겁니다. 그러면 또 10점 땄잖아요. 그쵸? 계산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쉽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 차트 모양이 생기고, 그쵸? 이렇게 차트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야매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학생명별 총점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그럼 여기는 총점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평균을 집어넣으라면 우리는 따르게 넣어야겠지만 얘는요 총점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옆으로 뿅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점이 이렇게 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만일에 전형중 강서일을 빼라고 하면 이렇게 빼주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제대로 해놓고 자 1번 문제 해결됐고요. 총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보조 세로축 값의 최대값을 500으로 지정하시오. 얘만 총점만 다 더해지니까 너무 차트 막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얘를요 선택을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나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종류 변경 누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항상 꺾은 선형은요,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더라고요. 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그 다음에 얘를요,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조축. 닫기.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보조축으로 넘어가니까 이 차트가 비슷하게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조축의 최대값을 500으로 지정하라고 했고 이 표에서는요 0, 50, 100, 150, 200, 5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요 최소값은 360이 아니라 0이고 최대값은 500이고요 주 단위는 50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바꿔주셔야 돼요. 문제처럼 되게. 됐죠? 3번이요. 총점 계열에서 김형식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하시오. 자, 여기 4의 점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한 번만 선택을 하면 각각이 다 입력이 됩니다.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에 여기서 다 한다고 했으면 차트 제목, 축 제목 여기 부분. 그래서 여기 뭐 바깥쪽 끝에 축에 가깝게 안쪽 끝에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뿅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는요. 총점 계열의 김형식에만 468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점의 예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하나씩 지워주시는 게 아니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한 번만 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김형식만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 레이블에 얘는 위쪽으로 있네요. 그렇죠? 위쪽으로 468이 입력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로값 축의 제목은 가로 제목으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점수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여기 레이아웃에 여기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차트 제목은 아니고 축 제목 기본 가로축, 가로축은 얘, 세로축은 얘.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이 아니라 가로 제목. 어떻게 알아요? 점수가 옆으로 써 있잖아요. 가로 제목. 그 다음에 여기에 점수라고 표식 입력란에 써주면 되고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11로 디자인 차트 스타일을 11로 11번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차트 스타일 11로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면 우리가 2018년 이에 계산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본 게 되겠죠. 그렇죠? 어떠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19년 상시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늘은요 2018년 2의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어려운데 이 부분이요 계산 작업만 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4, 5문제, 계산 문제가 문제가 안 된다면 4, 5문제 정도만 풀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작업에 나오는 문제랑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2번에 해당하는 그 유형별로만 문제를 풀 수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계산 작업만 문제잖아요. 매크로랑 차트 작업은 항상 유형들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네.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모르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보충해서 답글로 남기거나 아니면 영상을 새로 찍어서 그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